글쎄요. 일단 학업 중단 숙려제가 숙려제가 예, 좋은 취지죠. 취지는 좋지만 하나급의 학생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 학생만 유독 신경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담당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일도 너무 많고요. 또 숙려제가 학교를 오지 않는 기간이다 보니까 그 기간이 그런 것들이 다른 친구들한테는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지. 또 학생들이 학업 중단 숙려제를 좀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들은 이제 숙려 기간이 사실은 조금 의미 없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학기에 들어선 요즘 난 며칠째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다. 이유는 내가 학교에 가야 하는 이유를 못 찾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선생님이랑 갈등이 있었어요. 막 선생님이 저한테만 좀 뭐라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애들이랑 좀 사이도 멀어지고 선생님들이랑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친구들이 학교 안 다니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어서 그냥 놀고 다니던 것 같아요.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 얘가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내일은 꼭 나와야 할 텐데. 다시 읽겠습니다. 서시 신성우. 자, 너의 말들을 웃어 넘기는 나는 나한테 너를 던졌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너는 모르겠지. 야, 흥분하지 말고 오늘 배운 거 중요하니까 까먹지 말고. 네. 점심 맛있게 먹도록. 네. 야, 오늘 급식 뭐야? 이제 온 거야? 그러게. 수호야, 오랜만이네. 밥은? 네? 안 먹었으면 선생님이랑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아니에요. 괜찮아요. 왜? 급식 말고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저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냥 좀 잘 깨었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 학생들이 학교에 이제 안 나오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학교에서 이제 하는 공부가 자기가 맞지 않다거나 아니면 같이 생활하는 친구들이 자기와 어떤 불화가 있다거나. 저희 선생님들도 학교 생활이 쉽지 않듯이 학생들도 자퇴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서만 좀 힘들어해요. 본인들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또 가장 안타깝고요. 사실 그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제 뭐 비행에 연루된다던가 아니면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요. 이선생님 점심 먹었어요? 네, 저 먹었어요.
수호에 대한 고민이 커져갈 때쯤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들었다. 수호야, 추운데 밖에서 뭐해? 그냥 좀 교실이 답답해서요. 혹시 요즘에 고민 있니?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학교 오는 게 많이 힘들어? 그냥 학교에 오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랬구나. 선생님은 제가 이해가 안 가죠. 수호야, 혼자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학업 중단 숙려 기간을 가져보는 건 어때? 학교를 안 나와도 된다는 건가요? 그럼 물론이지. 일주일에 한두 번 상담 받으면서 대신 그냥 나한테 잘 지낸다 그 정도만 알려주면 돼. 그렇게 할게요. 약속하는 거다. 저 먼저 가볼게요, 선생님. 그래. 내일 보자. 우리 몸에 그 작은 상처가 나면 그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약을 투여해서 그 몸이 정상화되는 데 조금 도움을 주잖아요. 괜찮을까 염려하는 그 단계에서 어쩌면 조금 빨리 조금 위기가 발생됐을 때 적절한 순간에 적절하게 사용되면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때는 화만 나 있었어요. 소개받았다는 이유로 그냥 화나 있었고 바로 자퇴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혈관이 화가 났었어요. 그만두려고 진짜 그랬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숙녀제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학교를 나가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학교를 안 나가고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상담하는 거라고 하니까 반갑다. 네가 수호구나. 네. 안녕하세요. 수호는 학업 중단 숙려 기간 동안 특별히 해보고 싶은 게 있어? 아니요. 딱히 없어요. 쌤이 듣기로 수호는 평소에 생각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들었는데 맞니? 네. 생각은 많은데 정리도 안 되고 학교가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 근데 쌤도 학교 다닐 때 수호처럼 고민은 많은데 의지가 없었다? 근데 그때가 꼭 나쁜 시간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 일단 고민이 있다는 건 희망도 있다는 뜻이거든. 그렇게 나의 학업 중단 숙려제가 시작되었다. 학업을 중단하는 거를 누군가와 이렇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하거나 내가 이제 학업 중단을 생각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말하는 거를 저는 이제 진지하게 들어주는 성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업 중단 숙려제는 우선은 애들이 대부분 학교를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애들이 자기네 스스로를 되게 문제아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죄책감도 많이 느끼고 있고 자존감도 많이 낮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심적으로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제 행동으로 표현은 되게 반항적이거나 이렇게 선생님한테 이렇게 거칠게 대하는 걸로 많이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등교를 거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객관화시켜서 보게 하는 그런 조금 쉬어가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이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이제 뭐 진로에 대해서 애들이 회의감을 느낀다던가
이제 막막할 때 이제 뭐 학교도 뭐고 다 이제 귀찮아질 때 학교를 대부분 많이 안 나와서 이제 진로 가치 카드 활동이라든지 그래서 좀 진로나 삶의 가치관 찾기 이런 위주의 1대1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짧은 듯 길었던 숙녀제를 가지면서 작지만 큰 변화가 생겼다. 벌써 우리 마지막 시간이네. 솔직히 쌤이랑 헤어지는 건 좀 아쉬워요. 수고 많았어, 수호야. 언제든 힘든 일 있으면 와도 돼. 좋은 일로 와도 좋고, 알았지? 네, 저 꼭 좋은 요리사 되면 여기 다시 놀러 올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수 한번 하자. 파이팅! 감사합니다. 누군가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이 참 따뜻했다. 저희도 이제 일상을 살다가 지치면 여행을 가잖아요. 근데 이제 여행을 길게 갔다 오게 되면은 우리가 원래 지내던 곳에 이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것처럼 애들한테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이제 의무적으로 반드시 한 번도 내가 왜 이 학교를 다녀야 되지? 라고 생각해 본 적 없이 당연히 다니던 곳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여행을 떠나듯이 한번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는 계기로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모든 인생은 실험이다. 더 많이 실험할수록 더 나아진다. 아이들에게는 많은 실험이 필요하고 어른들은 잘 모르는 이곳이 바로 학교다. 저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신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여기 없었겠죠?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인생이잖아요. 뭐 일이 하나 더 는다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한 번쯤 숙녀제를 권해보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잘하는 학생들에게도 교육을 하는 거지만 못하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보람도 있기 때문에 학업중단 숙녀제를 열심히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숙녀제는 마지막 학생들한테 주는 희망이거든요. 아이들이 받아주지 않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숙녀제를 권하지 못한다면 이 학생들이 그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마지막 끈을 사실은 놓아버리는 겁니다. 다시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떤 그 연결고리 그것이 숙녀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 보면 한 생명을 구하는 게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제가 학업중단 예방 담당교사를 한 6년째 하면서 교사가 노력하는 만큼 학생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9명이 자퇴하는 것과 10명이 자퇴하는 것은 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생 한 명이라도 선생님이 변화를 시킬 수 있다면 그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숙녀제도는 단순히 아이들한테 이제 뭐 학업 중단 전에 시간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한테 진지한 얘기를 들어봄으로써 이게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복합적이어서 가정적인 요인도 있고 뭐 학교 내 교우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뭐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너무 복합적인 원인이 다양해서 이게 뭐 적절한 시기라는 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뭐 학교를 안 나오는 그런 형태로 문제 형상을 보여줬을 때 누군가 바로 알아챌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누군가가 빨리 개입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뭐 그냥 학교 싫어서 나오기가 싫었는데 그냥 막상 집에서 있어 보니까 생각할 시간도 많았고
뭐 선생님이랑 이제 상담도 하니까 그러면서 다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학교 안 다니고 놀다 보면 하고 싶은 게 다 있고 그럴 텐데 그래서 자퇴를 하려는 것 같은데 그냥 주변 사람들이 학교만 졸업하라 해가지고 그냥 그거만 처음엔 안 들리다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지금 들리기 시작하니까 졸업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대학을 가서 건축가로 가서 그냥 부모님이든 할머니든 집 하나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 숙녀제를 몰랐다면 학교를 안 다녔을 텐데 그 숙녀제를 알고 그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주셨으니까 그거 덕분에 학교도 잘 나오게 됐고 숙녀제를 통해서 제가 아빠 막 회사 가가지고 일 좀 도와줬었는데 그거 저의 딱 적성에 맞아가지고 인테리어 디자인과에 지금 그 진학을 했는데 3학년 졸업하고 저희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자격증 따가지고 저희 아빠 밑에서 일하고 싶어요. 쌤! 전 학원 가야 돼서 학교 가기 싫어요. 전 돈 벌어야 돼서 학교 가기 싫어요. 전 대학 가기 싫어서 학교 가기 싫어요. 전 애들이 괴롭혀서 학교 가기 싫어요. 저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서 학교 가기 싫어요. 전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 가기 싫어요. 전 연예인 될 거라서 학교 나오기 싫어요.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떠오른 그 아이에게 손 내밀어 주세요. 포기해도 되는 그런 학생들은 없습니다. 포기하게 하는 그런 무관심만 있을 뿐. 학교를 대신할 수 있는 건 학교밖에 없습니다. 먼저 알아주세요. 선생님의 작은 관심과 함께 아이들의 이야기는 다시 시작됩니다.